네, 안녕하세요. 네오젠 과학학원에서 중학교 3학년 가르치고 있는 박세진 강사라고 합니다. 네, 지금부터 2025년도 1학기 중간고사 중산중학교 3학년 내신문헌 리포트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선은 중산중학교 같은 경우에는 타 학교들과는 조금 시험 범위가 달랐습니다. 그래서 보통 여기 지역의 학생들 같은 경우에 1, 2, 3, 4 이렇게 순서대로 나가는 게 일반적인 시험 범위이긴 한데 중산중학교는 좀 독특하게 2단원이랑 4단원을 나가게 됐어요. 그래서 뭐 2단원도 전체가 나가는 게 아니라 2단원 이제 절반 정도 부분이 이제 시험 범위로 좀 들어갔고요. 오히려 이제 4단원이 전부 다 들어가게 되는 그러한 시험이었습니다. 다만 이제 시험 범위가 좀 다르기는 하지만 그래도 이제 뭐 전반적으로 이제 어려운 시험은 전혀 아니었다고 생각이 들고요. 4단원 자체가 이제 생명 파트다 보니까 학생들이 조금 외워줘야 될 부분이 좀 많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서 이제 아이들이 조금 힘들지 않았을까 일단은 그런 생각이 드는 시험이었습니다. 그래서 문항 자체들은 이제 교과서에서 주로 표현하는 내용들과 그리고 이제 각 단원별로 이제 기본 유형들이 이제 나오게 되는 그러한 무난한 시험이었고요. 뭐 저희가 일단 분석을 해봤지만 뭐 2단원과 4단원의 문항수를 이제 똑같이 냄으로써 뭐 밸런스 있는 시험이었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옆에다가 적어드렸지만 내신분석 리포트에 단원별 문항 분석이라고 있습니다. 요 문항들 같은 경우에는 완전 뭐 많이 어려운 문제들은 아니고요. 그냥 이제 제가 생각을 해봤을 때 학생들 입장에서 좀 실수를 할 만한 유형들 이렇게 그런 친구들을 좀 이렇게 정리해놨다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많이 어려운 건 아닌데 그냥 제가 생각했을 때 학생들 입장에서 이런 거는 조금 조심해야 되지 않을까 그러한 유형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뭐 2번 문항이 있는데 2단원입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대표적인 이제 기권의 증상 구조를 설명할 수 있는가 그러한 개념이 들어갔다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요. 다만 이제 여기서 눈여겨볼 점은 이제 이 문장 자체가 어렵진 않아요. 단수 남기기 때문에 정말 어렵진 않은데 다른 학교들이랑 좀 다르게 독특하게 이제 경계면 부분의 용어를 물어보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저희가 계면이라고 부르는데 그 부분에 콕 집어서 이제 출제를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수업 시간에는 제가 아이들한테 가르친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학교 선생님들마다 이 부분을 언급을 한다 안 한다. 그래서 저는 일단은 나올 수 있으니까 이 부분은 외워줘 라고 얘기를 했던 기억이 남아있는데 학생들 입장에서 잘 기억을 해줬다면 충분히 넘어갈 수 있는 문제였다. 그렇게 일단은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그리고 쭉 넘어가다 보니까 14번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4단원이고요. 요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외부 환경의 이제 변화로 인해서 저희 눈에 구조가 있는데 이제 수정체와 동공의 이제 두께 변화를 물어보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조금은 어려워하는 유형이라고 생각이 좀 들고요. 물론 이제 두께 변화를 암기를 하면은 충분히 넘어갈 수 있지만 원리 자체를 정확하게 알고 있지 않으면 충분히 반대로 답을 쓰는 실수를 하기에 좋은 유형의 문제였다. 그렇게 일단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통은 이제 수정체의 두께 변화와 그 다음에 이제 동공의 두께 변화, 밝기와 그 다음에 이제 물체 간의 거리를 따로따로 물어봄으로써 내는 게 대표적인 유형인데 14번 문제 같은 경우에는 그걸 이제 한꺼번에 주셨어요. 그래서 학생들 입장에서 순간적으로 당황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었을까 그렇게 일단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24번 문제가 있습니다. 역시 이제 4단원 문제가 될 거고요. 항상성에 관련된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제 혈당량의 항상성을 이제 물어보는 문제인데 보통 학생들이 항상성을 좀 많이 어려워하고 그리고 제일 난이도가 높은 게 이 혈당량에 관련된 항상성이에요. 그래서 이 원리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으면 이제 뭐 A하고 B에 대한 호르몬과 그 다음에 이제 결과값을 충분히 예측할 수 있는 문제였는데 역시 여기도 꼼꼼하게 공부를 해놔야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물어보든 당황하지 않고 넘어갈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100점에 비해서 조금 아쉬운 문제였어요. 그래서 5점짜리라면 이것보다는 조금 더 어렵게 문제를 줬어야 되는 게 맞는데 많이 응용하지 않고 그냥 이제 기본적인 내용으로 조금 물어보는 게 많았다. 그렇게 일단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끝으로 중산중학교 같은 경우에는 뭐 시험 대비를 할 때는요, 물론 이제 과학 자체가 많이 어렵게 내는 학교는 아니다 보니까 아이들이 좀 방심할 수 있지만 제가 아까 짚어드렸던 것처럼 뭐 2단원에서 이제 조금 세세한 부분의 암기라든지 그 다음에 이제 4단원 부분에서도 이제 꼼꼼한 암기 그리고 이제 2단원과 4단원이 아니더라도 앞으로의 이제 대비하는 데 있어서도 학교에서 나눠주는 뭐 프린트라든지 교과서적인 표현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만 잘 꼼꼼하게 마무리하면은 충분히 좋은 점수 받아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끝으로 저희가 학원에서 준비한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이번 연도부터 일단 일산 지역에 있는 이제 중학교의 기출 문제들을 조금 이렇게 모으게 되면서 학원에서 이제 자체적으로 제작을 해서 아이들한테 이제 나눠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게 중학생들 입장에서는 조금은 많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소단원별로 저희가 다 이렇게 분리를 해서 아이들한테 여태까지 나왔던 학교들의 시험 문제야라고 이렇게 하면서 주는 건데
이게 아무래도 중학생이더라도 이제 공부를 할 때 마지막에 있어서 내용들을 정리할 때 실제로 자기가 배웠던 개념이 이런 식으로도 학교에서는 출제를 할 수 있구나, 그런 거를 좀 많이 느끼게 해줄 수 있는 문제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머님들, 학부모님들께서는 조금 이제 이런 문제들이 많다고 해서 아이들이 너무 힘들어 할 수도 있지만, 그 부분은 이제 아무래도 힘든 만큼 질들적인 이제 문제들로 모아놓은 거다 보니까 아무래도 좀 더 도움이 많이 되는 문제들이겠죠. 그래서 약이 된다고 생각하고 그 문항들을 저희가 나눠줬을 때 최선을 다해서 그 문제들을 아이들이 다 챙겨갈 수 있도록 지도 한 번씩만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중산중학교 3학년 내신무서운 리포트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